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어제 비가 좀 와서 그런지 날씨가 한동안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감기는 아닌데 기침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5월인데 오늘 아침까지는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 좀 원래 아침에 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반팔을 입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다시 긴팔을 조금 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명리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은 이제 임수와 이제 정화 그리고 병화와 개수는 같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대등해야 됩니다. 음과 양은 대등하다.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내려와야 되고 어느 한쪽이 내려가면 어느 한쪽은 다시 올라가야 된다. 밤이 있으면 당연히 낮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기준이 항상 일정해야 되고 똑같아야 된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그게 이제 음양오행의 이제 사계절 운동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어제 했던 건데 임수와 이제 개수는 음양 관계에 있죠. 그리고 정화와 병화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임수와 개수 그리고 병화와 정화 이렇게 다 음양 관계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수운동을 알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오행으로 화운동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 수라는 거는 이 양의 글자만을 가리키는 거죠. 임수와 병화를 저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우다 보면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양의 글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임수가 강해지는 거고, 뭐 화기운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병화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임수가 그러면은 개수와 음양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이에요. 그러면은 겨울과 음양이 있는 게 또 여름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에서 계속 파생을 시켜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러면은 겨울과 이제 여름이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다시 와서 아까 겨울이라는 거는 해자축이죠. 여름은 사오미죠. 이 해자축을 대표하는 글자는 임수고 이 사오미를 대표하는 글자는 병화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행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수기운 이거를 화기운으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임수, 병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수기운이 강해진다는 거는 임수를 말하는 거고 이 화기운이 강해지는 거는 병화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한글로 쓸게요. 해자축에서 임수가 강해지는데 그럼 임수와 이제 음양 관계에 있는 개수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둘은 음양 관계에 있으니까 음과 양은 대등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또 사오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라는 글자가 사오미가 오면 강해진다며요. 그러면은 반대로 정화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병화가 확산 상승하니까 정화는 거꾸로 음축하강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요, 다.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앞에서 이제 간목과 이제 을목 그리고 경금과 신금의 운동을 살펴봤듯이 이 임수라는 것과 크게 보면 병화라는 거는 음양 관계에 있죠. 이건 겨울이고 이건 여름이고. 그러면은 이 겨울에 임수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겨울이라는 계절이 오면 임수의 계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겨울의 반대에 있는 여름에 있는 병화가 당연히 힘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겨울이 왔을 때 임수가 올라갈 때 아까 개수도 내려간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병화가 여름에서 확산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병화와 음양 관계에 있는 정화도 이제 여름엔 내려가지만 이 겨울에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겨울에 임수와 정화는 같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병화와 개수도 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이 왔을 때 운에서 임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화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왔을 때 병화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개수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할 건데 이 기토와 이 무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토동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랑 화는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저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계절 운동. 그러니까 임수는 결국 정화랑 같고, 병화는 개수와 같은 운동을 한다. 이걸 이제 저희는 아는 거예요. 앞에서 간목과 신금이 같은 운동을 하고 이제 경금과 을목이 같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오행으로 접근하면은 저희가 막 뭐 목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사계절 안에 모든 글자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음량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오행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도 않고 글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양이라는 거는 눈에 잘 보이고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가 쉬운데, 이런 신금, 을목, 정화, 개수 같은 이런 음의 글자들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명리학은 목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간목과 을목이 둘 다 강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간목만 강해지는 거예요. 을목이 아니라. 그럼 화가 와도 마찬가지죠. 병화가 강해지는 거지 정화가 강해지는 게 아니다. 얘네들 이 을목은 금의 운동을 하는 애고 이 정화는 겨울의 운동을 하는 애예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웃긴 게, 명리학을 처음 배울 때 병화는 분명히 저희가 태양이라고 부르고 정화는 촛불이라고 배우잖아요. 물론 진짜 이게 태양이고 이게 촛불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태양은 언제 강하죠, 여러분? 태양이라는 거는 한낮에 제일 강해요. 정오에 12시부터 그 2시 사이 낮에 강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정화라는 촛불은 언제 강하죠? 이게 밤에 강하잖아요. 촛불이라는 거는 밤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혀주려고 저희가 촛불을 쓰잖아요. 근데 세상이 밝고 낮에 촛불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임수도 보면은 저희가 뭐 물은 아래로 흐른다, 뭐 바다, 특히 임수를 설명할 때 자연으로 이제 바다를 많이 드는데, 바다는 고요하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수는 지혜를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이 꼭 아래로만 흐르진 않죠. 저희가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이나 뭐 기찻길에 선로에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아지랑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다 개수예요. 이런 아지랑이나 땀방울이나 아니면은 물병에 이제 맺히는 그런 물 같은 거, 수증기, 이런 거 다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랑 개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병화와 정화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안 게 요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겨울 운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여름 운동을 하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저희가 명리학을 이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어요. 사주에 어떤 사람이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막 운에서 겨울운이 온다. 근데 지금 기존의 명리학은 이 두 개 다 강해진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수해기운이 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수만 강해지는 거고 얘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글자를. 그거 완전 달라지죠, 해석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더 하겠지만 뭐 관살 혼잡, 뭐 인성 혼잡 이렇게 혼잡된 사주 있죠. 이, 이 혼잡된 사주도 그러니까 다 모두 뭐 어떤 사람이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있다고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절에는 이 정관을 쓰고 어떤 계절에는 이 편관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기본, 명리학의 기본인 음양오행의 사계절 운동을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오미 운이 오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간목일간이 병화와 정화를 다 가지고 있어. 뭐 식상이죠. 간목일간 입장에서 이 병화와 정화는. 근데 사오미운이 온다고 여름운이 온다고 이 사람이 식상을 다 잘 써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오미운이 오면은 이 사람은 병화를 잘 쓰는 거지 정화를 잘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존 명리학은 이 여름운이 왔다고 화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오행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오행 그리고 이 천간지지 이 오행으로 접근이 아닌 이 천간지지로 접근해야 된다. 이 천간지지가 결국에는 오행의 사계절 운동이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사주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의 그 해석을 구분을 해서 정확히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절에 어떤 글자를 쓰면 좋고 어떤 계절에는 어떤 글자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행으로 너무 접근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조금 논리도 약간 제 생각에는 안 맞고 약간 기준도 모호해지고 그 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행의 사계절 운동이다. 그리고 그 사계절마다 뭐 겨울에는 꼭 수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수 안에 정화도 같이 강해지고 여름에는 꼭 병화, 뭐 화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수도 같이 강해진다. 왜냐면은 여름에 철도 보면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개수잖아요. 이 선로를 비치고 있는 태양이 병화고 같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날 저희는 아지랑이를 주목하기보다는 이 뜨거운 태양과 날씨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양이라는 거는 눈에 잘 보여요. 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화와 뭐 개수 그리고 임수와 정화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의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했던 이제 간목과 그리고 경금 그리고 을목과 신금 그리고 임수와 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토와 무토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